자, 그동안 이 롤스로이스 시승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거의 다 거부를 했습니다. 뭐 롤스로이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동떨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뭐 페라리, 람보르기니는 사실 제가 운전하면 재밌으니까 시승하는 것도 있는데 롤스로이스는 좀 가깝지만 이제 멀게 유지하고 싶었던 관계였는데 어쨌든 오늘은 롤스로이스 행사장에 와서 이 팬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하는 팬텀 시리즈 2를 보러 왔습니다. 이 실내에 반짝반짝하는 이 광섬유의 스타라이트가 이제는 이 헤드램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그냥 단순히 막 반짝이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이게 구멍을 뚫어놓고 안에서 이제 빛을 내주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. 아, 정말 오묘합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조명이 있긴 한데 이 도장 자체도 지금 펄이 은은하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요소들과 새로운 이 헤드램프의 이 포인트들이 진짜 환상적으로 어울립니다.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회사는 아니잖아요. 팬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역사가 거의 100년에 가까운, 단일 모델로는 아마 자동차 역사상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도 이런 포인트들만 조금씩 바꾸면서도 새로운 느낌들을 보여줄 수 있고, 이런 새로운 포인트에 꽂혀서 새로운 고객들이 또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것 같아요. 롤스로이스의 특징인 뭐 환희의 여신상, 그리고 RR 배지, 이 판테온 그릴, 이런 것들도 뭐 그대로 유지가 됐고, 제가 참고로 최근에 판테온 그릴을 로마 가서 보고 왔거든요. 그런 웅장함들, 뭐 약간 입체적이고 이 거대한 느낌들이 실제로 이 롤스로이스 그릴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. 여기 이제 빛이 만약에 라이팅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살짝 V자 형식으로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.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 면들에 라이팅이 이제 반사될 때 굉장히 예쁜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합니다. 팬텀이 워낙 크기도 하거든요. 기본 모델 그리고 익스텐디드 모델까지 치면은 뭐 길이가 뭐 6m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높이도 높고 너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. 지금은 컬리런이 나오긴 했지만 롤스로이스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SUV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이 거대한 사이즈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본인 면적이 조금 더 평평해졌다고 해요. 초기 모델이랑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보닛이 훨씬 더 평평해졌다고 하고, 이 본인 면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. 아마 자동차 보닛 중에서는 팬텀의 보닛이 금형 중에는 가장 클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코치라인도 핑크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, 코치라인 위쪽에 이 보닛의 투톤 처리한 부분들까지도 도색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도 이 차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. 뭐 코치라인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긋는 거고, 이것도 뭐 단번에 긋는다고는 하는데 저도 그거를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줄 하나에 뭐 1000만 원 정도씩 하고, 뭐 붓도 뭐 다람쥐 털로 만든 붓 뭐 이런 것들 쓴다고 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도장은 기계가 직접 하거든요. 기계가 정밀하게 아주 고르게 분사를 하면서 도장을 하는데, 나중에는 이제 이 코치라인도 기계가 하지 않을까, 사실 기계가 좀 더 정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휠인데, 이게 롤스로이스도 팬텀에도 휠이 다양한 종류 디자인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고전적인,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래야 돼, 냄비 뚜껑 같은 휠도 있고, 지금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별표죠. 별들이 약간 엮여 있는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고, 휠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,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무래도 강성이 좋아요. 이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. 롤스로이스는 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넣는 자동차니까 사실 뭐 경량화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경량화보다는 강성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해요.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휠을 제작했고, 엠블럼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 방식 뭐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. 22인치 휠인데도 자동차가 워낙 크고 길다 보니까 그렇게 휠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. 그리고 3D 밀링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합금 같은 경우를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을 잘 해놨습니다. 와, 진짜 깁니다. 진짜 길고 진짜 고전적인 세단, 고전적인 플래그십 모델의 이런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고 차분해지는 느낌들, 이런 부분들이 사실 롤스로이스에서 파생돼서 이제는 다양한 차종에 적용이 되고 있죠. 트렁크도 엄청 넓네. 이게 길이가 워낙 긴 차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, 뭐 앞좌석 공간도 여유가 엄청 있지만
예, 결국엔 트렁크 공간까지도 상당히 넓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 사용되던 그 카펫이 그대로 이 안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자, 이번 세대 초기형 팬텀 같은 경우도 이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거든요. 알루미늄과 이제 카본이 섞인 플랫폼을 쓰면서 무게도 조금 줄었습니다. 사실 뭐 무게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고는 하진 않습니다. 무게보다는 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, 어쨌든 전반적으로 무게는 뭐 200kg 가까이 가벼워지긴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차체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좀 확장성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진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이런 문짝도 이 두께가 이게 그냥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두께가 아니거든요. 거의 한 30cm 정도 되는 문짝을 가지고 있고, 뭐 우산 같은 것들도 뭐 그대로 있습니다. 뭐 생긴 거는 그냥 자동차랑 비슷한가요? 아닌가? 근데 이 진짜 이 촉감이 자동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촉감이에요. 사실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굉장히 많고 가죽을 잘 쓰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. 다 그들이 그걸 이제 장기라고 보여주긴 하는데, 확실히 그들보다 어나더 레벨입니다. 와, 이 느낌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네. 진짜 부드러운 가죽입니다. 그리고 가죽을 많이 쓰는 회사들, 잘 쓴다는 회사들도 실내에 들어오면 뭐 가죽 냄새가 좀 역하게 들어올 때도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. 가죽 소재, 그리고 이제 쿠션감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롤스로이스를 사실 따라올 수가 없죠. 뭐 가격 자체가 일단 뭐 넘사벽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고, 원목 나무를 사용한 부분도 지금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죠. 보통은 이 정도로 큰 나무를 한 판으로 쓰는 게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롤스로이스는 그냥 한 판을 씁니다. 그리고 이 나뭇결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약간 보기가 흉하잖아요. 그래서 한 자동차에는 한 그루의 나무를 그냥 통으로 씁니다. 그래야 나뭇결이 이어지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끊김없이 계속되는 이런 디자인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실내도 이런 광섬유를 사용한 스타라이트가 들어와 있고, 손잡이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카펫도 진짜 푹신푹신하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막 어릴 때 막 전화기 같은 거 이런 카펫에 막 쓸데없이 올려놓지 않았나? 그리고 이 발받침은 이렇게 전동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송풍구도 이거 전부 금속을 깎아서 만드는 거거든요. 제 기억에 고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플라스틱이었던 것 같은데, 지금 팬텀은 전부 금속입니다. 이것도 전부 금속이고요. 그러니까 아마 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가 공차 중량이 2.6톤 정도 될 거고, 롱휠 베이스 모델이 아마 2.8톤 정도 될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가죽이나 원목, 금속, 이것들이 보기도 좋고 예쁘기도 하지만 무게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데,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만드니까 무게가 뭐 거의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 온 거죠. 자, 이런 수납 공간의 아래쪽도 진짜 좋은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, 가죽을 이렇게 너무 낭비하는 자동차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. 그리고 미디어 조절하는 부분들, 이런 것들도 뒤쪽에 전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뭐 뒷좌석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등받이 조절도 가능합니다.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래그십들은 앞좌석 시트가 완전히 접히고 뭐 뒷좌석도 거의 눕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롤스로이스는 그 정도까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. 롱휠 베이스 모델도 제공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거의 뭐 이 자동차는 독보적으로 뭐 귀족적이다, 뭐 그리고 왕족이 사용하는 자동차,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귀족들이 아무 곳에서나 발랑발랑 뒤로 뒤집어 놓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. 언제나 누가 보지 않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약간 뭐 근엄하고 좀 올바르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는 아무리 넓은 자동차도 그 정도 옵션을 제공하진 않아요. 대신 이제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뭐 와인 같은 거를 즐기게끔은 해둡니다. 그래서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, 와인도 뭐 레드 와인, 화이트 와인, 뭐 온도에 따라서 이제 최적의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6도, 9도 이렇게 딱 설정을 해 놓을 수 있는 이 냉장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만 노란불인 것도 좀 약간 센스라고 해야 될까? 하얀 빛이 아니라 노란 빛으로 들어와서 얼굴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그런 화장 거울이 있고요. 자, 공조 시스템은 이 도어 쪽에서 조절합니다. 이것도 좀 독특하죠. 보통은 이렇게 센터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롤스로이스는 도어 쪽에서
조절을 합니다.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번 팬텀이 뭐 역대급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고,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이제 실내 디자인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세팅을 하거든요. 그런데 롤스로이스는 특별히 다른 브랜드를 쓰진 않습니다. 하만 카돈이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, 이 팬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비스포크 오디오예요. 한마디로 롤스로이스, 우리가 최고의 레벨에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랑 협업할 수 있는 브랜드가 누가 있느냐?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. 뭐 누군가 납품은 하겠지만 그냥 그런 브랜드는 제하고 아무런 선입견을 주지 않고 그냥 비스포크 오디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자, 이번 팬텀 페이스리프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, 그리고 그동안 롤스로이스가 이 팬텀 고객을 이제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, 고객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전까지는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기사를 고용해서 팬텀을 이용했다면, 최근 들어서는 직접 팬텀을 운전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쇼퍼 드리븐이 아니라 오너 드리븐의 역할까지도 좀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스티어링 휠도 뭐 디자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. 이 롤스로이스는 이 특유의 투박하고 약간 고전적인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쓰고는 있지만, 이 스티어링 휠의 림 두께가 조금 두꺼워졌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 휠 자체도 굉장히 큰 편이고 버튼들도 어마어마하게 커요. 사실 이 뒤에서 회장님이 야, 이것 좀 조절해 했는데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실수하면은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누르기 쉬우라고 이런 것들 전부 크게, 그리고 눈에 잘 띄게끔 훤히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하기 좋은, 그러니까 스포티하게 운전하기 좋은 휠은 아니에요. 자, 롤스로이스의 역사를 따져보면 사실 초창기의 역사는 거의 모터스포츠의 역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동 버튼 왼쪽에 있습니다. 자, 르망에 나갔다는 회사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시동 버튼이 있고요. 독특하게 RPM 게이지가 없죠. 롤스로이스는 이제 파워 리저브라고 해서 내가 힘을 얼마큼 쓰고 있다, 뭐 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뭐 고급스러운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,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특징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, 이 갤러리라는 부분이 생겼어요. 굉장히 기하학적인 이 모습을 갖춘 작품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. 계기판 옆까지 들어와 있는데, 자, 이 부분을 오너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. 나는 김상영 작가가 그린 세수하는 남자의 그림을 사고 싶다, 그 그림을 여기다 넣고 싶다. 그러면 김상영 작가한테 딱 전화를 해서 롤스로이스가 우리가 차를 만드는데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, 이 차에 넣겠습니다 해서 딱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, 뭐 조각가나 뭐 공예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뭐 유명 조각가, 유명 뭐 화가,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아들이 그린 그림을 여기다가 넣고 싶어,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, 뭐 사람을 행복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디자인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새롭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다 돈입니다. 뭐 돈이면 뭐 안 되는 게 없는 걸 보여주는 게 롤스로이스이기도 한데, 뭐 돈을 내면 얼마든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,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굉장히 뭐 커스텀 오더를 하는 자동차인 만큼 신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동안 롤스로이스 시승을 계속 미뤘었는데, 어쨌든 뭐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, 제가 롤스로이스 측과 잘 얘기를 해봐서 뭐 팬텀은 아니더라도 롤스로이스 궁금하신 차량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시승차를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관계로,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자동차가 뭐 워낙 귀해서 막 이것저것 만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간단하게 어쨌든 살펴봤는데, 다음에 제대로 된 뭐 롤스로이스 리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.